안녕하십니까. 내조의 여왕 내조TV의 박미입니다. 오늘 지금 제가 옆에 모시게 되는 분은 쟁우그룹의 한영숙 대표님을 모셨는데요. 자, 쟁우그룹이라는 명칭도 여러분이 좀 생소하실 거고, 그리고 한영숙 대표님에 대해서도 이제 많이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조금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한영숙 대표님께 직접 쟁우그룹이 어떤 곳이고 대표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영숙입니다. 일단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쟁우라는 말은요, 논어에서 친구를 칭하는 여러 가지 말 중에, 그러니까 쟁론한다 이런 뜻. 그래서 친구의 어려움을 같이 하고 충고를 아끼지 않는 그런 친구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이성열 대표님 도우면서 그 모임 이름을 쟁우로 만들었거든요. 아, 그럼 원래 쟁우그룹이었던 게 아니라 네네. 이제 그 공익제보자 이성열 대표님을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연대를 하면서 그렇죠. 쟁우라는 명칭을 쓰시게 된 거구나. 예. 그래서 이제 쟁우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이성열 대표님을 돕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래서 그 이름이 너무 이제 뜻이 좋고 해서 저희가 이제 이성열 대표님을 돕는 그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쟁우그룹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실 이성열 대표님이 이렇게 구속될 줄은 모르고 꿈이 컸어요. 그래서 뭐 이제 그룹이면 거창하잖아요. 근데 뭐 미디어 쪽, 그다음에 홈쇼핑 쪽, 출판 쪽 다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하겠지만 현재는 지금 이제 겨우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고 계시는 분들께서 이성열이라는 사람이 누군지를 모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썬라이즈는 누구 겁니까? 썬라이즈는 여러분 아마 진보 쪽 분들이라면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썬라이즈와 이성열 대표님의 관계, 이성열 대표가 어떤 분인지를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신다면. 자, 이성열 대표님은 평택항에서 이제 물류창고 사장을 하고 있었어요. 본인 업체는 아니고 회장이 따로 있고 사장하면서 좀 이 영업 능력도 뛰어나고 이 사업에 기질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평택항 앞으로 중국하고 가깝고 하니까 그렇죠.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다는 걸 깨닫고 대기업 물류를 유치를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대기업 물류를 유치를 해가지고 이제 입지전적인 인물이 됐어요. 평택항에서. 그러면서 이제 그 대기업 평택항 자체에서 이제 여러 기업인들 중에서 예. 존재감이 돋보이는 분이 그렇죠. 되셨었다. 이성열 대표님이. 그래서 이제 그 대기업 물류를 유치하는데 대기업 물류 유치를 하니까 이제 너는 창고가 어디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류 유치해서 보세 창고에 넣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세운 본인의 회사로 세운 회사가 슈퍼마린 종합물류였어요. 슈퍼마린? 예, 종합물류. 그래서 이제 보세 창고를 세우고 무역도 하고 활발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슈퍼마린 종합물류가 세워진과 동시에 그 평택항에서 좀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그 자유무역지구는 외국인들을 위한 업무 지구거든요. 거기에 우리나라의 그 썬라이즈라는 회사 명칭이 썬라이즈. 네. 그런데 이제 원래 썬라이즈는 그 수입 물건을 갖다가 가공해서 출하하는 조건으로 허락을 받았는데 이제 밀수를 하기 시작하죠. 썬라이즈라는 곳이. 예. 그리고 이제 그 사장들이 그러니까 파트마다 뭐 예를 들어서 마늘, 생강, 고추 이렇게 다 파트마다 사장들이 있었는데 그 사장들이 이제 전현직 세관원들이었어요. 그러면은 그럼 냄새가 나네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들의 철저한 보호 아래 이제 들어와 가지고 밀수가 시작이 됐어요. 근데 이제 밀수가 시작이 되니까 기존에 그 개인 사업을 하든 무역하든 사장님들은 설 자리가 없어지잖아요.
판을 짜서 들어왔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선라이즈라는 회사를 만들어 놓고 지금 말씀하시는 이제 물류가 농산물 뭐 이런 거 뭐 이런 걸 거잖아요. 뭐 마늘이며. 예, 그렇죠. 근데 수입 그거를 농산물. 기존에 있던 그 기업하는 업체들이. 사람들이 아니라 세관원 출신의 사람들이 와서 그 바닥을 그 회사를 알고 있는 만들어서 사람들이 만든 거구나. 그렇죠. 근데 이제 큰 차이점은 우리나라 농산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관세를 높게 먹이잖아요.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지. 수입 농산물에 대해서는. 근데 가공품에 대해서는 굉장히 낮은 관세를 먹여요. 그러니까 들어올 때 가공품으로 들어온 거에 그렇지. 대해서는 가공하겠다거나 아니면 가공품이거나 이럴 때는 관세가 완전 낮아져요. 그럼 그거네 대표님. 깨를 예. 생 깨를 들여와서 내가 볶아서 팔겠어. 그럼 그렇죠. 거기에 해당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관세가 낮아져요. 근데 이거를 생물로 유통시키거나 하면 이게 관세가 우리나라 농민을 보호한다는 그렇죠, 이런 말에 그렇죠. 관세가 높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그거에 착안을 해서 가공한다고 회사는 설립은 했지만 가공은 하는 척만 하고 그리고 이제 이 물건들을 전부 풀어버려요. 허점 거기에 있는 그 디테일한 그 뭐라 그럴까 변형의 요소가 가능한 거를 요것들이 알고 그렇죠. 다 알으니까. 그리고 이게 세관의 도움 없이는 절대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그렇죠. 그렇게 진행된 그렇죠. 거구나. 예. 그런데 이제 그러면 도대체 최은수는 뭐냐 그거잖아요. 자, 제가 제일 부러운 분이 정대택 선생님이에요. 정대택 선생님은 최은순한테 직접 당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증거가 부러워요? 왜냐면 그러면은 쉬워요. 접근이. 근데 직접 증거가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성열 대표는 최은순 직접 한 게 아니라 대리인을 세워갖고 불이익을 줬어요. 그러면 선라이즈의 대표가 최은순이다. 예, 최은순 일가로 보는 거죠. 왜냐하면 김건희 엄마가 최은순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최은순의 아들이 또 김모가 있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 김건희 일가, 최은순 일가가 선라이즈를 만든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배후 세력이라고 볼 수 있는 세관원들을 데리고 그리고 와서 그 국가적인 권력이 없으면 그거를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은 최은순이 배후에 있다는 걸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느냐? 그건 바로 이제 그 가족들과 지인. 자, 김혜섭 아시죠? 들어봤죠. 김혜섭이 김건희 고모잖아요. 김건희 고모 명의로 모든 걸 했어요. 거기서 최은순 명의로 한 게 아니라. 그리고 이제 그 실질적으로 움직인 사람은 고모부 장진호라는 사람. 그러면 그 선라이즈라는 회사가 최은순이 실질적인 대표, 다시 말하면 김건희, 최은순, 또 김건희 오빠, 그리고 뭐 고모 이런 우리가 막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회사라는 건가요, 지금? 그렇죠. 그런데 이제 최은순, 김건희는 직접적으로 일선에 나서진 않고 배후에 있고 이제 자기 대리인들을 통해서 운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증거가 되는 사람이 아까 김혜섭, 김건희의 고모. 그다음에 이제 행동대장은 고모부 장진호가 행동대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깊이 관여되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최은순의 옆집에 살았던 그 가락동에서 최은순의 옆집에 살았던 친구 강영임이라는 40년지기 친구. 그 친구 방송에 연습한 그 친구가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은순, 김건희는 배후에 있고 행동 대장들은 그들이죠. 그들을 통해서 이제 이성열 대표한테 그 불이익을 주고 사건을 만들고 결국은 이제 구속까지 하게 만드는. 그리고 그 이성열 대표의 그 사건을 만들어서 구속도 시키지만 그 많은 창고에 있던 물건들도 전부 가져가 버리고 이런 일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어쨌든 이제 최은순이라는 사람이 뭐 뒤에 있든 앞에 있든 선라이즈를 만든 사람이고 그러면 선라이즈를 만들었던 분들이 이제 이성열 대표한테도 접근을 했었었고 그래서 연이 돼서 이런저런 사안들이 벌어졌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성열 대표께서 이 선라이즈에 대해서 공익 제보를 하신 거잖아요. 네네네. 그 공익 제보를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다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선라이즈가 있기 전에는 일반 업자들이 그냥 무역을 해서 자연스럽게 이제 유통도 시키고 하는 구조였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일반 업자들이 이성열 대표의 그 고객이기도 하죠. 창고의 고객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선라이즈하고 품목이 겹치는 사장님들을 도산을 시켜요. 세관하고 손을 잡고 거기에 이제 자영업자들, 예, 영세업자들이니까. 장진호가 이제 개입이 되고 이러면서 도산을 다 시키고 그러니까 이제 이성열 대표는 자기 고객이기도 하고 자기 밥그릇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이성열 대표가 뭐 정의감이 불탄다고 하긴 그렇지만 이 불의를 또 못 참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잘못된 걸 알기 때문에 또 못 참기도 했지만 또 이게 있어요. 세관 내에서 선라이즈를 비호하는 세력이 있는가 하면 그걸 못마땅해 하는 또 세관 세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올바른 공직자들. 그렇지. 자기네들은 이제 그거 안 하고 있는데 이 선라이즈를 비호하면서 막 승승장구하는 거 보면 또 저기 어쨌든 잘못된 거죠, 그쵸. 그거는. 그러니까 이성열 대표한테 자료를 줍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 떨어져서 공익 신고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불법적인 일들이 자행이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옳지 않은 일들이 벌어진 거에 대해서 바로 네. 잡고자 하는 마음에 네. 이성열 대표께서 공익 제보를 하시게 된 거네요. 네, 네, 네. 그러면 예. 이제 공익 제보를 하게 됐다는 거는 뭐 증거가 있었거나 뭐 예, 여러 가지 예. 사안이 있었을 건데 예. 평택항에서 장소가 평택항이었잖아요. 네, 네, 네. 평택항에서 자행됐던 예. 불법이나 예, 예. 이제 혹시 이성열 대표께서 알고 있는 편법이나 예, 예.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성열 대표가 그 슈퍼마린 종합물류라는 그 보세 창고를 운영했다고 했잖아요. 이제 보세 창고는 통관되기 전에 물건을 보호하는 곳이잖아요. 근데 그 이성열 대표가 이제 시설이나 이런 걸 잘 해가지고 말하자면 세관의 역할을 하는 창고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 밀수품인지 아닌지 검사는 엑스레이 검사도 직접 하고 이런 그 정권이 있었어요. 그래서 선라이즈가 물건이 들어오고 얼마의 관세를 먹이고 어떻게 나가고 이런 거를 자료를 이성열 대표가 또 볼 수도 있는 입장에 있었어요. 그래서 선라이즈가 그 자료를 이제 이성열 대표가 공익신고한 자료를 보면 예를 들어서 생강 같은 경우가 377%거든요. 관세율이. 예. 근데 가공품은 뭐 몇십 프로밖에 안 돼요. 근데 이 선라이즈는 이렇게 몇십 프로에 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그냥 공급을 해버려요. 가공하지 않은 채로. 그렇죠. 생물로. 그러니까 그 생강을 가공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생강을 가져와서 예. 가공한다고 해놓고 갖고 와서 안 하고 풀어버린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갖고 이걸 이제 이 자료를 가지고 공익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도 그때 당시에 워낙 권력이 있던 사람들이니까 이성열을 제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겠죠. 이거를 잘못된 거를 제대로 잡는 쪽으로 잡은 게 아니라 이성열 하나만 없애면 된다. 이런 쪽으로 가닥을 잡았겠죠. 그러면 이제 평택항에서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원칙을 지키지 않고 예. 생물을 가져와서 가공을 하지 않고 이렇게 유통을 시켜버리고 예. 뭐 유통도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겠죠. 그렇죠. 그런 편법, 불법 이런 것들이 평택항에서 이루어졌구나.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제가 다음 질문을 드리겠는데 예. 그렇게 해서 이성열 대표님이 예. 선라이즈에 의해서 예. 어쨌든 지금은 교도소에 가 계시는 거죠. 그래서 교도소에 가 계시는데 그럼 교도소에 이게 이분께서 뭘 잘못해서 죄를 지어서 간 게 아니라 분명히 이제 공익 제보자에 대한 공익 제보자로서 보호를 받고 이랬던 게 아니라 어떤 특정 세력의 조작에 의해서 이분이 감옥에 가게 됐다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재판 과정에서 조작이 되면서 이게 그 사건이 이성현 대표한테 불리하게끔 둔갑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제 제가 지금 이성열 대표가 요걸 잠깐 설명을 해야 돼요. 그게 지금 이 이성열 대표를 감옥에 보낸 사건이 농심 태경이 고소한 사건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농심라면, 농심 신라면의 농심 대기업인데? 농심은 원래 그런 짓을 하는 회사예요.
아니 요거- 전 국민이 먹고 있는 농심 신라면 지난번에 그 삼양라면 우지파동 사건도 그 농심이 조작했다고 밝혀졌잖아요. 옳지 않은 기업인 거네 쿠팡처럼. 예. 아, 농심이 그렇다고요? 그래서 이제 농심이 그 최대한의 이익을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고추를 들여와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출하를 하면 이익금이 적잖아요. 근데 아, 어쨌든 농심이라는 회사에서 고추를 많이 쓰는데 고춧가루를 많이 쓰는데 그렇죠. 예. 여기서 조금 더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편법을 썼다. 그러니까 썬라이즈로부터 이제 물건을 공급을 받았어요. 근데 이 썬라이즈로부터 물건을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이성열이 자꾸 돌뿌리처럼 튀어 올라가지고 신고를 하니까 저놈을 없애야 되겠다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성열 대표한테 이제 접근을 해요. 내가 니네 창고를 사용을 할 테니까 우리 물건을 맡아달라. 근데 이제 아, 그 접근하는 것부터가 계획적이었다. 그렇죠. 아. 그래갖고서 이제 이성열 대표는 아까 대기업 물류 유치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슈퍼마켓 창고는 이제 상징적으로 있고 사장을 세워서 운영을 했고 이성열 대표는 이제 평택항 아산 기흥에 있는 모든 창고들을 빌려가지고 물류를 채우고 있었던 참이었어요. 농심이 거래하자고 하니까 대기업이니까 좋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했는데 알고 보니 농심이 자기네들이 사다가 맡겼다고 한 게 전혀 그런 게 없고 맡긴 척만 하고 이성열 대표의 사장하고 그다음에 세관하고 한통속이 돼가지고 사건을 만든 거예요. 이성열 대표는 실질적으로 관계가 없는데 그 이성열 대표의 사장. 이성열 대표가 임명한 사장. 젊은 사장이 이성열 대표가 임명한 그 슈퍼마린 종합물류를 세우고 이성열 대표는 밖에서 이제 그 대기업 유치 활동을 하고 창고는 그 사장한테 맡겼는데 이 창고 이제 사장이 영업을 맡고 계시니까 안에 있을 사람이 필요해서 사장을 그렇지. 창고 그 사장이 그 세관원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보니까 이제 모든 시나리오가 그렇게 다 짜여져 있었는데 그때는 몰랐던 거죠. 어쨌든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농심이 이렇게 지금 죄명이 이거예요. 내가 농심에서 20억 원어치 냉동고추를 사다가 슈퍼마린 창고에 맡겼더니 이성열이 10억 원 돈을 주고 가져가고 10억 원 돈을 안 주고 그냥 무단 반출했다. 그래서 물건만. 10억을 횡령죄로 해가지고 고소를 했어요. 농심이. 예. 근데 이제 그러면은 이게 고소가 2015년에 고소가 된 건데 기소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이게 농심이 사왔다는 증거가 없으니까 기소가 안 됐는데 2019년 6월 28일 날 윤석열 검찰총장 되기 이틀 전에 2019년? 예, 19년 6월 28일 그러니까 5년 만에 기소가 돼요. 이 사건이. 하여튼 희한하게 기소가 돼요. 근데 그러면은 이제 이성열 대표는 뭘 가지고 싸웠냐 계속. 자 그러면 너네가 20억 원어치를 사왔다고 했는데 20억 사온 증거를 내라. 계좌 내역을 내라. 못 내요. 계좌 내역을 못 내. 계좌 번호도 없고 계좌 내역도 없는데 그냥 A4 용지 한 장에다가 얼마 결제했어요. 요거 한 장 내는데 그거를 받아들여요. 재판부에서.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10억에 대한 횡령으로 지금 들어가 계시는구나.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거기서 3년형을 받고 이제 이 그 농심 태경 사건으로 보내려고 15년에 고소를 했는데 이게 기소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성열을 못 보내잖아요. 근데 이성열은 계속 그 뒤로도 그 불법적인 것들 계속 신고하고 다니고 하니까 2017년에 이제 생강을 가지고 또 이성열 대표를 또 사건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 생강건도 1년을 해가지고 지금 4년을 받았어요. 15년에는 고춧가루로. 그렇죠. 고추로. 17년에는 생강으로. 생강으로. 네. 그래서 지금 그 전부 그 세관, 식물검역소, 농심태경 이런 식으로 다 연결이 돼 있고, 근데 이제 썬라이즈가 아까 김혜섭과 장진호와 강영님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최은순이 있다는 걸 어떻게 증명을 할 수가 있냐 그거잖아요. 근데
전 선라이즈가 사실은 그 폐업이 안 되고 영업은 못 하는데 폐업이 안 되고 계속 유지가 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선라이즈 최종 폐업이 언제인 줄 아세요? 김건희 특검 발표한 날, 그날 폐업을 해요. 얼마 전에? 예. 그러니까 탄핵되고 나서? 그렇죠. 어. 작년. 그러면 그동안 그 선라이즈는 계속 그래서 그 일을 한 선라이즈를 계속 하려고 사람들이 계속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뉴탐사에서도 계속 그 취재해가지고 보도하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최종적으로 그 김건희 특검 발표한 날, 그날 폐업을 해요. 그렇게 끝나요. 선라이즈가. 이게 지금 대표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한 개인이 그리고 몇몇 지인들이 힘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기에는 너무 큰 덩어리예요. 너무 크고 높은 거창하고. 산이네요. 예. 농심이라는 기업이 들어가 있고 이제 물론 이제 김건희나 최은순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가능한 사람들이 됐으니까 내려왔으니까.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농심 태경은 그러니까. 대기업이기 때문에 거기는 법률팀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데다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판사들이 이제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 사건도 보면 결정을 해놓고 거기 맞추잖아요. 이 사건도 그렇게 하고 맞춘 거거든요. 그럼 판사들이 이걸 못 뒤집어요. 그래서 이제 재심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용기 잃지 마시고 끝까지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예. 지금 이제 쟁우그룹을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네네. 그래서 이 쟁우그룹이라는 곳이 여러분 저도 여기서 막 깨도 사고 이래요. 쟁우그룹이 조금 유통이 원활해지고 수익 창출이 돼야 그렇죠. 대표님이 좀 덜 힘든 거잖아요. 예, 예, 맞아요. 그 쟁우그룹에서 뭐를 판매하고 있는지 여기서 잠깐 말씀을 해보세요. 네, 지금 현재 그 쟁우그룹 저희 이제 상표가 깨꼬메스라고 깨꼬메스, 참기름. 참기름. 예, 그거는 이제 맛있습니다. 저희 신선하고 맛있어요. 그래서 고객분들이 계속 찾아주셔서 제가 이제 그거를 베이스로 버티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플라즈마 치약. 치약. 예, 플라즈마 치약. 그 잇몸에 아주 좋은 치약이거든요. 그거 두 가지 상품 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 도와주시는 저기도 있잖아요. 깨. 아 맞아. 저 볶은 참깨 그다음에 커피 들깨. 커피 들깨. 예, 그렇게 네 가지 상품이 있습니다. 어차피 소비성으로 다 쓰는 거 여러분께서도 이게 밑에 자막에다가 한 대표님의 연락처를 올려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주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도 도움이 되겠죠? 아 그럼요. 감사합니다. 우리 한영수 대표님의 얼굴이 예. 복사꽃이 필 그날을 예. 꼭 기대하면서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생 불러주셔서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기 쟁우에서 판매하고 있는 네 가지 제품들 필요하신 분들 소비 좀 집에서 팍팍 해주시고 우리 이성열 대표님도 화이팅 하시고 힘내시고 한 대표님께서도 힘내시고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